가정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하지만 자식과의 갈등이 깊어지면 그 긴장은 부부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옛 성인들의 지혜를 빌려 해결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부하고 대화 대신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모는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시간을 주고 차분히 대화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가장 큰 용기다. 자녀와의 갈등 앞에서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결국 지혜로운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부부 사이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아이에게 더 단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이해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방식이 충돌하면서 부부 관계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는 순간 갈등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긴장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같은 팀이라는 인식입니다. 아이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아이를 돕는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 문제를 두고 부부끼리 따로 대화하는 시간 갖기. 갈등 상황에서는 한쪽이 주도하지 않고 역할을 나누기. 아이 앞에서는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맹자는 말했습니다. 가정은 세상의 근본이다. 부부가 같은 팀으로 서는 순간 가정은 다시 근본을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성적 문제로 반항할 때 아버지는 기준을 세우고 어머니는 감정을 다독이는 역할을 맡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 아이도 안정감을 느끼고 부부 갈등도 줄어듭니다. 자식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부부가 함께 풀어내면 오히려 가족의 유대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아이 문제로 부부가 갈라지지 않고 같은 팀으로 서는 것입니다. 옛 성인들의 지혜처럼 화를 참는 용기와 사랑으로 갈등을 풀어낼 때 가정은 다시 평화로워집니다.